지수를 이긴 남자 워런 버핏. 현재까지 380만 % 수익률의 비밀은 뭘까요?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와 S&P 500 수익률을 비교한 표예요. 잘 보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크게 빠지는 구간들, 위기 구간이죠. 이럴 때마다 버핏의 자산은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크게 불어난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현재까지 약 6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 9.9%, 버핏 19.8%, 2배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위기에 좋은 종목을 싸게 사는 거였어요. 그럼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200만 원으로 만든 수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자산을 굴려서 만든 수익률이라는 점이 엄청 대단한 거예요. 시간차는 있지만 위기 후에 자산은 크게 증가를 했다. 물론 지수보다 이렇게 더 빠지는 구간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지수가 23% 올라갈 때 130% 수익을 낸다던가 이후에 또 100% 이상 수익이 나죠. 전후로 해서 반드시 이 위기에 입은 손실을 뛰어넘는 수익을 봐왔다는 거예요. 지수보다 더 안 좋은 수익을 낸다거나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2020년 지수가 18% 올라갈 때 버핏은 2%밖에 수익을 못 내요. 이때 항공주들 애매하게 샀다가 애매하게 손절하고 잘못된 판단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 있었지만 상관이 없었다. 왜냐면 10번 중에 6번에서 8번 이상 이길 수 있는 수익 모델과 투자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5, 60년 이상 반복이 되면서 자산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복리로 증가를 할 수 있었다. 지수를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반드시 이런 딥들이 옵니다. 큰 하락장이 반드시 와요. 주기적으로 옵니다. 이러한 하락장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하락장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을까? 바로 현금과 밸류에이션입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년도 10월달 지수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면서 수십 % 폭락할 때였는데 버핏은 이때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하죠. 여러분, 미국 주식을 매수하세요. 저는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장개미죠.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뉴욕타임즈에서. 정말 위대한 투자자입니다. 물론 이때가 최저점은 아니었지만 결국 주식은 이렇게 올랐죠. 그 비결인 현금. 나를 믿어라. 현금은 쓰레기가 아니다. 은행 예금에 넣어놓는 예금은 쓰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핏이. 하지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유한 현금은 절대 쓰레기가 아니다. 08년 같은 위기는 반드시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현금이 없으면 아무리 저평가 구간, 위기의 구간이 오더라도 현금을 쓸 수가 없어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사지 못하죠. 이게 일반 개미들과 버핏 같은 위대한 투자자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 바로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이란 거는 가치 평가입니다. 이 기업 혹은 현재 증시가 싼 구간인가 비싼 구간인가, 제가 지인 혹은 수강생분들이나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밸류에이션을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반인이 가장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ER, PBR, PEG 이런 것들이죠. 제 채널을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22년 이 하락장, 폭락장 중에서 제가 S&P 500 PER 이야기를 거의 영상마다 했습니다. 지금은 장기 평균 아래에 있는 구간이다. 이런 구간은 설령 물릴지언정 반드시 살아나는 구간이다. 변기에 빠진 휴대폰 비유도 가끔 들어드렸어요. 변기에 휴대폰이 빠지면 우리는 0.1초 만에 휴대폰을 꺼냅니다. 휴대폰은 살릴 수 있어요. 이런 평균 아래 구간은 0.1초 만에 빠졌다 다시 나오는 그 휴대폰처럼 반드시 살아날 수 있고 그 시간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설령 오래 가더라도 반드시 살아나는 구간이다. 그 비밀은 바로 밸류에이션에 있었다.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저렴할 때 사서 기다리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 하지만 대중은 공포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바닥에 손절하고 위에 물리죠. 그리고 또 하나, 밸류에이션과 함께 이게 성장주인지 사이클 주식인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만 알아도 수익률은 확 올라가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퀴즈를 냈죠. 다음 중 성장주의 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적은 것은? 낮은 금리, 풍부한 유동성, 실적 예상치의 가파른 증가, 점유율, 독점 후 현상 유지. 생각보다 그래도 정답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자, 이렇게 성장주는 뭔지, 성장주의 특성은 뭔지, 사이클 주식은 뭔지, 그 특성은 뭔지, 그리고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절대 높은 가격에 물리진 않아요. 수익률이 확 올라간다는 거죠.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버핏은 호황장에서는 지수를 아웃퍼폼했고 위기에서는 보유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왔다. 이게 바로 버핏이 꾸준한 수익과 함께 자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릴 수 있었던 그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저평가 주식을 위기에 과감히 사서 뚝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현재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입니다.
1분기 기준인데 애플 포트폴리오에서 거의 반절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쉐보론, 성장주, 금융주, 에너지주 굉장히 많은데 버핏 같은 경우는 운용 자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에 지금 거의 반절 몰빵이 돼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바로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버핏이 조언을 합니다. 일반인 그리고 투자에 큰 시간과 노력을 쏟지 못하는 보통 사람이라면 미국 지수를 사라. 최소 시장 수익률은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워런 버핏의 유서 유명하죠? 내가 죽으면 자산의 90% S&P 500 지수에 투자해라. 하지만 내가 투자자로서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는 실수가 될 수 있다. 포트폴리오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뒤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집중 투자를 해라. 그럼 오히려 하나의 기업을 제대로 알므로 해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6개 이상 기업을 보유해선 안 된다. 그 이유가 뭘까? 일단 이거겠죠. 소수 몇 개 기업 분석에 집중함으로 해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현재 버핏이 갖고 있는 애플 거의 반절 갖고 있어요. 이겁니다. 제대로 그 기업에 대해 안다면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시총 1위 기업, 10년 뒤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그 비즈니스의 모델이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산업인 것,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걸 사면 된다는 거예요. 비중을 높이면 된다. 괜히 이런저런 기업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자산이 1000만 원인데 몇백만 원 투자하면서 종목은 막 10개, 20개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차라리 지수를 사는 게 낫다. 그럴 바에는. 그럼 이 포트폴리오의 효과는 뭐가 있을까? 제가 대학교 수업 시간에 투자론이라는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이 포트폴리오의 효과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증명을 했던 그 과정이었는데 이렇게 종목이 여러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리스크가 낮아져요. 뭐 이 중에 한두 개가 상패나 큰 폭락을 하더라도 나머지가 평타를 쳐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 수익률도 함께 낮아진다. 왜냐? 한두 개가 엄청나게 고수익을 올리더라도 나머지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종목이 한 개라고 극단적인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대신에 리스크도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잘 되면 수백 프로 올라가면은 수백 프로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수익률이 깎일 일이 없죠. 하지만 대신에 이 종목이 잘못되거나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면 리스크는 크게 높아집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그 차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몇 억, 수십억을 굴린다면은 적정한 포트폴리오가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몇 천만 원 굴리는데 보유 종목이 20, 30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20, 30개 종목을 여러분이 다 분석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내가 정확히 이 기업의 성장성과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내 능력과 시간 투자, 노력, 그리고 나의 재능 거기에 맞게 포트폴리오 개수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바쁜 직장인들이 포트폴리오를 10개, 20개 갖고 있다는 거는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제대로 분석할 시간도 없는데 이거 다 분석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바엔 차라리 지수 플레이를 하자. 지수 ETF를 사자는 겁니다. 그리고 버핏을 장기 투자자로 알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핏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보면은 자 2010년부터 비중 1위만 보면은 코카콜라, 웰스파고, 대부업체죠? 애플, 그리고 20년 애플, 현재도 애플이죠. 계속 바뀌어왔어요. 나머지 비중도 보면은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꾸준히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종목들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 코카콜라 수십 년 보유하고 있죠. 초장기 보유 종목도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매우 명확해요. 간단하죠. 전 세계인들이 다 먹으니까 얼마의 단가로 몇 명에게 파느냐 예상 매출을 견적내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를 예상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명확하다. 게다가 독과점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버핏이 2015년까지 투자를 아예 안 했죠. 그러다 갑자기 애플 비중을 확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에 일정 비중을 팔았었는데 그 일부 팔았던 것마저 후회를 한다. 그만큼 애플 사랑이 대단해요. 하지만 TSMC 같은 경우 갑자기 작년 말에 큰 비중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보유 공시를 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했죠. 물론 돈 벌고 나온 거예요. TSMC, 중국과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 버핏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죠. 이 불확실성이 보이자마자 싹 다 팔아버립니다. 물론 버핏은 TSMC를 기막히게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보이는 즉시 가차없이 매도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가 아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도 마찬가지. 2008년부터 보유를 했어요. 신생 기업인데 여기에 대량 투자를 했다는 거는 그 안목이 정말 어마어마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버핏은 이 비아디를 매우 놀라운 기업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미중 관계가 불안해지고 전기차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니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물량을 매도했어요. 여기서도 물론 2조 원 이상 벌고 나왔죠. 장투하다가도 자기가 보유한 그 근거가 깨지면 바로 매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핏, 테슬라를 왜 안 살까? 좋은 기업인 것 같은데 왜일까요? 바로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애플이 5년, 10년 뒤에 어떨지 상상이 된다. 하지만 전기차는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의 이 괴인 같은 행방, 때로는 광인, 괴인, 절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런 불확실성, 뭘 어떻게 할지, 갑자기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를 그런 불확실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기차,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성장성은 있지만 비아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입에서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침투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가격 인하 전쟁, 재고 증가, 특히 중국 리스크 발생, 이 산업의 업체들이 치킨 게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누가 최후 승자가 되느냐, 불확실성이 초기보다 약간 커진 상태죠. 그 불확실성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상사주도 대거 매입을 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고 통화 관련 이슈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버핏이 일본에 투자를 많이 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이목이 쏠렸어요. 우리나라 일학개미 분들도 여기 많이 투자를 했죠, 일본에. 그래서 굉장한 큰 수익을 올렸다. 이 일본 상사들은 위기 기간 동안 오히려 영업이익이 수백 %까지 급증을 했다.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내고 있는 이익, 그리고 미래에 낼 수 있는 이익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너무 싸다. 밸류가 너무 낮다. 자신만의 원칙, 그리고 밸류에이션, 그리고 보유한 현금, 시너지가 난 거예요. 자, 이 버핏도 싫어하는 자산이 있는데 워런 버핏은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죠. 근데 버핏은 채권, 금, 달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식의 장기 수익률 6.9, 채권 2-3%, 금 0.6%, 달러 마이너스 1.4%, 현금이 늘어나면서 점차적인 자산 인플레와 함께 현금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은행의 지급준비금 제도를 통해서 돈은 계속 늘어난다. 또 계속 찍어낸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달러는 예금을 의미하는 거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유한 현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별개 개념이죠. 예금과 채권은 안전해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자산이다. 내 수익을 깎아먹기 때문에.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이유, 산출물이 없죠. 주식, 기업은 실체가 있고 영업을 해서 영업이익을 냅니다. 주주들에게 배당금 지급을 해요. 은행에 대출이자를 내죠. 하지만 금과 코인은 배당금도 없고 이자도 없다.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 산출물이 없다는 거죠. 이런 실체 없는 자산을 버핏은 싫어한다. 굉장히 안정적인, 안정주의적인 투자자일 뿐더러 자신만의 원칙이 명확하다. 사실 이런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워런 버핏이나 기타 세계적인 투자의 구루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스타일이 다 달라요. 하지만 모두 성공한 투자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나만의 원칙이 명확히 있다는 거예요. 수익 모델이 있고 그 수익 모델을 통해서 10번 투자한다면 그 중에 6번에서 8번을 이기는 수익 모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방식, 버핏은 현금을 항상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매수 근거가 깨지면 매도해서 현금화했다가 위기가 와서 좋은 기업이 싸지면 그때 공격적으로 산다. 쌀 때 산 자산은 반드시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재평가를 받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기다린다. 이걸 반복했더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 지난 수십 년 혹은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자산 시장은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해옵니다. 어쨌든 우상향을 해왔어요. 그 와중에 이렇게 딥들은 항상 있었죠. 경제 위기도 있고 전쟁도 있었고 신용등급의 강등, 미중 전쟁, 국가 간의 갈등, 전염병 사태, 심지어는 테러 사태까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증시는 우상향했다는 거. 시장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저점을 그리고 고점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버핏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해요. 그래서 중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신만의 중심. 그게 다른 유튜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나의 원칙. 내가 정한 어떤 구간, 여기는 싼 구간이니까 살 거야. 여기서는 팔 거야. 더 올라가도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런 수익 보는 방식이 계속 반복이 되면, 투자가 반복되면 반드시 이기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일단 회복은 했어요. 물론 코스피와 S&P 500의
그 느낌은 다소 다르지만 밸류에이션도 다르죠. S&P 500 같은 경우는 평균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평균 혹은 그 이상. 코스피는 아직 평균 아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종목이에요, 종목. 어떤 종목은 지금도 너무나 싸요. 하지만 어떤 종목은 너무나 비쌉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져야 되는 종목이 있고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어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 주도주가 돼야 될 종목도 있어요. 다시 올라가야 될 종목도 있다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유튜브만 보고 유튜버 이야기만 듣고 투자하는데 이런 걸 내가 알 수 있을까? 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 유튜버 이야기 듣고 투자해서 손실 봤다. 누구 전문가 얘기 듣고 손실 봤다. 남을 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투자 판단은 자신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은 물론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저한테 득이 될 것도 없어요. 제 안티만 많아지겠죠. 하지만 진리이자 팩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결국 모든 투자 책임은 나의 것이고 내 투자 성과를 결정하는 것도 나의 노력이다. 저도 여러분들께 계속 저의 이야기 그리고 제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의 이야기 또한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하시고 그 근거, 제가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방식만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투자는 내 손으로 내 돈으로 나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